태풍이 다가오면 점차 강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시속 36km가 넘으면 작은 나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힙니다. 시속 72km를 넘기면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듭니다. 시속 108km를 넘으면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나 표지판이 떨어져 순식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발코니 유리창이 바람의 압력에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초속 40m, 시속 144km를 넘는 돌풍에서는 사람이나 돌이 날아갈 수 있고 차량도 전복될 수 있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 시속 216km를 넘기면 오래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고 크레인이나 철제 구조물도 휘어질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도심에선 공사장과 건물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유의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집에선 창문 단속이 중요한데 창틀을 고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테이프를 붙이고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고리를 걸고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선 세로로 붙어있는 간판은 강한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 단단히 묶어둬야 합니다. 날려갈 위험이 큰 입간판은 건물 안으로 치워두는 게 필수입니다. 농가에서는 집 주변의 옹벽이나 축대를 살피고 산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흙이 도로를 마비시키고 옹벽이 무너지면서 수천 톤의 토사가 주택을 먹어삼켰습니다. 폭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산사태. 특히 경사면 등에서 물이 새 나올 경우 산사태 징후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집 주변 옹벽이나 축대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군데군데 금이 생기다 못해 벽 일부가 떨어진 옹벽과 안전관리 등급이 낮은 축대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방치된 절개지 역시 위험 요소입니다. 시설이 노후에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절개지에서 흙이 흘러내린다면 신속하게 행정간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 같은 징후가 있을 땐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 지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줄지어선 차량들이 불어나는 물길을 가르고 강을 위태롭게 건넙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강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후진이 안 되잖아. 운전자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뒤 차량은 결국 거센 강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이처럼 강한 비로 인해 침수된 차량에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침수되는 차량에 탑승해봤습니다. 침수가 시작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차량이 침수돼 종아리 부근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바깥과의 압력 차이 때문에 차량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후 물은 순식간에 운전자의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차량 내부와 바깥의 수위 차이가 30cm 이내로 좁혀들면 이렇게 힘겹게나마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게 되면 엔진과 각종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면서 창문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차량이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 상황이면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탈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받침에 연결되어 있는 철제 막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제 막대를 유리창의 가장자리에 강하게 강타를 하면은 전문가들은 일단 차량에서 탈출하면 최대한 빨리 차에서 멀리 대피하고 불어난 물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면 차 위로 피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줄이려면 일단 저지대 주차를 피해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엔진을 켜지 말고 바로 견인 조치에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동이 꺼졌을 때 엔진을 켜면 엔진 속에 물이 차올라 차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가 600V 이상 고압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침수 시 전원이 자동 차단되지만 시동이 꺼져도 10분가량은 전류가 남아있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침수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작동으로도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m 이상 차량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합니다. 물에 빠진 휴대전화는 바로 배터리를 분리해 1시간 안에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나 TV, 오디오 등 전자제품이 침수되면 전원 코드를 뺀 뒤 모래나 흙 등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등면이나 아래에 붙은 외부판을 떼어내고 흐르는 물로 씻어낸 뒤 건조시키면 부품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건이나 드라이어로 물기를 제거하기보다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시킨 뒤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태풍에 동반되는 폭우로 매년 여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 피해를 막으려면 비가 오기 전 집 주변 배수로나 하수구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침수가 됐을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하고 건물 지하실이나 맨홀 주변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해 사전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의 경우 집 안팎 모든 곳에서 감전사고 위험 역시 높습니다. 맨홀 뚜껑이나 전신주, 가로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집안에서는 가전제품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물이 빠졌다 하더라도 누전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물을 빼낸 뒤라 안심하고 누전 차단기를 강제적으로 올리고 사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누전 차단기가 완전히 건조된 뒤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불가피하게 전기 제품을 만져야 할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하는 게 감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긴급 대피 장소와 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외벽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던 간판이 강풍에 휩쓸려 날아가고 어떤 간판은 결국 근처 인도를 덮치기도 합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지난 2012년 강풍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를 피하지 못한 행인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간판 정비에 정기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간판 상당수가 설치 신고가 되지 않아 점검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건물주나 자영업자들은 간판의 부착 상태가 헐거워지거나 혹 나사가 풀리진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보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강풍에 아파트 다용도실 유리창문 등이 깨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가 휘어져 창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테이프를 창틀까지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창에 흔들림이 발생하여 파손될 수 있으므로 채움제를 보수해 주시거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유리창과 창문틀을 밀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신문지를 붙이거나 유리창에만 테이프를 붙이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논의 경우 배수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논두렁의 폭을 넓히거나 물골을 여러 곳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은 필수. 만약 논이 침수됐다면 24시간 안에 서둘러 물을 뺀 뒤 벼가 숨 쉴 수 있도록 벼입 끝부분 5cm 정도를 물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또 쓰러진 벼는 흙과 오물 등을 씻어낸 뒤 4-5포기씩 묶어 세워두고 앞당겨 수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밭작물도 배수로를 깊게 파 습해로 인해 뿌리가 썩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참깨와 고추 같은 작물은 3-4포기씩 묶어 쓰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미리 주변 배수로를 점검하고 강풍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철근을 박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찢어진 틈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 하우스 전체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모든 구멍은 미리 막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과수원은 방조망을 덮어두면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을 경우엔 가지치기를 하면 탄저병 같은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축사에서는 건초와 사료가 젖지 않도록 창고 등으로 미리 옮기고 환풍기 같은 전기시설로 인한 감전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오염된 물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오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장티푸스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세균성 이질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설사는 휴식과 수분 공급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와 노인은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수인성 전염병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칼과 도마, 그릇 등은 끓는 물로 소독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식중독균도 쉽게 번식하는 만큼 음식은 가급적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두더라도 보관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오염된 물에서 복구 작업을 할 때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잘 건조시켜야 접촉성 피부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체온 변화가 심해지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만큼 젖은 옷은 빨리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동물 배설물에 의한 렙토스피라병에 감염될 수 있어 쓰러진 벼를 세우는 등 야외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화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능선 사이의 계곡입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면 산에 오를 때와 내려올 때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럴 경우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는 안전한 위치를 찾아 서너 시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젖은 옷을 입으면 열 전도율이 평소보다 240배나 빨라 저체온증 위험이 있는 만큼 마른 옷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으로 열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에는 오이나 당근으로 수분을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영 도중 비를 만났을 경우 텐트 안에서만 지내는 것은 금물. 산사태 등 주변 지형에 이상 조짐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앞서 텐트를 칠 때는 계곡 위쪽, 특히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더욱 적당합니다. 가급적 날씨가 나빠질 거라고 예보된 상황이라면 야영 경험자와 동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랜턴 등 최소한의 장비는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우 시 바닷가 저지대는 빗물관이 역류해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해변가 비탈면이나 파도가 덮치는 방파제 주변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충돌에 대비해 선박 주변에는 타이어를 단단히 묶어두는 한편 어구와 어망은 미리 걷어놔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1년 강수량의 70%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반도를 핥히고 간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 온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은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발생한 올가는 1조 원대, 2012년 한반도를 덮친 볼라벤과 덴비는 6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1959년 한반도를 휩쓴 사라가 849명으로 해방 이후 가장 피해가 컸고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